영도 바닷바람이 짙은 새벽. 한기준은 실버타운 4층 401호에서 잠을 깼습니다.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창밖의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벽 너머 아마도 405호에서 흘러나오는 서툰 단소 소리였습니다. 늦은 밤 정막 속에 울리는 그 소리는 숨결처럼 가늘고 불완전했습니다. P-훅, 후욱- 떨리는 음정은 흡사 불협화음처럼 들렸습니다. 기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챙겨 입었습니다. 77의 세월이 그를 관절염과 불면증 사이로 데려다 놓았지만 한때 남포동에서 시간의 심장을 만지던 장인의 손은 아직 섬세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 협탁 위 멈춰선 회중시계를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사별한 8년 전 스스로 태엽을 감는 것을 멈춘 시계였습니다. 그와 시계는 함께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의 단소 소리는 달랐습니다. 쓸쓸함이 묻어나는 그 소리는 마치 녹슨 마음의 스프링을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의 한 조각이 움직일 것처럼 잠시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서투르지. 누구일꼬? 소리가 멈추자 다시 찾아온 정막은 더 깊었습니다. 기준은 다시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끓여주던 민트차 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복도를 걷던 기준은 405호 문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문틈 아래로 흰색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의 삶이란 불필요한 인연과 감정을 피하며 짊어진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어쩐지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쪽지는 단정하고 고른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단소 소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새벽 연습이 폐가 된 것 같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의 뜻으로 4층 휴게실에 사과 한 상자 두었습니다. 윤정화 드림. 기준은 쪽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늦은 밤의 소동을 패라고 표현하고 사과를 사과로 갚는 정갈한 방식이었습니다. 405호에는 윤정화라는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직 도서관 사서 출신으로 남편 사별 후 이곳에 입주하여 외로움을 달래려 문화센터에서 단소를 배우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준은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윤정아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갈한 회색 카디건에 단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미소에서 낯선 이에게 다가서는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기준은 그녀의 앞에 다가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한기준입니다. 401호. 정하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휴.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많이 시끄러웠지요? 아닙니다. 잠을 깬 건 맞지만 심려까지는. 오히려 벽 너머에서 사람의 숨결을 들은 건 오랜만이라 좋았습니다. 덕분에 아침 사과도 잘 먹었습니다. 아주 달더군요. 정화는 그 말에 활짝 웃었습니다. 벽을 허무는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단소는 제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악기였거든요. 그 사람의 흔적을 줬다 보니 밤늦게까지 잡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기준은 무심코 자신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멈춰있는 회중시계는 그의 침묵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수리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부품들이 모여 시간을 만들지요. 하지만 저도 아내를 보내고는 시간을 멈춰두었습니다.
다시 태엽을 감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실을 공유했습니다. 단소는 떠나간 남편의 흔적이었고 멈춰진 시계 도구들은 떠나간 아내 이후 멈춘 삶이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미묘하게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으나 이제 서로의 숨결 단소가 멈춤 시계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아주 느리게 재가동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 공명은 영도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잔잔했지만 분명한 리듬이었습니다. 혹시 이따 저녁 식사 후 민트차 한잔 하실까요? 기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방에서 조용히 마실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들의 첫 만남은 405호의 조용하고 아늑한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은 책과 작은 화분, 그리고 희미한 민트차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노인은 정갈한 태도와 조심스러운 미소 속에 앉았습니다. 시간의 장인과 기록의 사서의 인연은 그렇게 영도 실버타운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단소의 불협화음이 아름다운 삶의 리듬을 만들 예감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서서히 일상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401호의 한기준과 405호의 윤정아는 이제 실버타운 3층 식당 창가 자리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해가 들기 시작하는 아침 시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늘 달랐지만 대화의 내용은 언제나 일상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콩나물국이 시원하네요. 바닷바람이 차가워지려나 봐요. 기준이 말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단소를 불 때도 숨이 좀 차가웠습니다. 이제 장마가 오려나 봐요. 도서관 사서 시절에는 장마철 도서 제출 목록만 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읽혔지요. 정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날씨, 도서관,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꺼내는 아주 오래된 부산 남포동 이야기였습니다. 격정이나 설렘보다는 파도 소리와 섞여 흐르는 발걸음처럼 정확한 박자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일상의 축적은 멈춰있던 두 사람의 삶에 새로운 진동수를 부여했습니다. 마치 시계의 진동수가 정확한 시간을 약속하듯이 그들의 감정의 폭은 안정되고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저령의 안산 책로를 걷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 파도 소리가 대화를 집어삼키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늘 한 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계단이나 바위에서 균형을 잡을 때 손끝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순간의 짧은 접촉은 수십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친밀의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실버타운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오늘도 같이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화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이 길을 혼자 걷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온기인지 모릅니다. 정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주 짧게 기준의 팔에 기대어 짧은 포옹을 했습니다. 격정적인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평온과 배려가 가득한 노년의 삶에서 허락되는 가장 순수한 위로였습니다. 정화는 기준 덕분에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았습니다. 옅어졌던 화장을 다시 하고 옷 매무새에 신경을 썼습니다. 기준 역시 정화의 조심스러운 시선 속에서 남성으로서의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계 태엽을 만져보고 싶은, 삶의 시간을 재가동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그들은 늘 경계와 예의를 지켰습니다. 만남은 늘 공동공간 위주였습니다. 창가 식사, 휴게실에서의 민트차,
그리고 바닷길 산책이 전부였습니다. 사적인 공간인 401호와 405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준은 정화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가 직접 수리한 고풍스러운 탁상시계였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를 내는 시계였습니다. 정화 씨 방에 두세요. 이 소리가 밤의 정막을 조금은 덜어줄 겁니다. 기준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시계를 받아들고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단소 소리가 기준 어르신의 밤을 깨웠는데, 이제 이 시계 소리가 제 시간을 지켜주겠네요. 정화는 답례로 자신이 좋아하는 시구절을 예쁜 편지에 적어 기준에게 전했습니다. 소박한 선물과 편지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따뜻한 변화만큼이나 그림자도 길어졌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공동체는 닫힌 공간이었고 두 노인의 변화는 순식간에 가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401호랑 405호, 낮이고 밤이고 붙어 다닌대. 어휴, 그 나이에 주책이지. 곱게 늙어야지. 나이에 맞지 않다는 속삭임은 행정실의 공식적인 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행정실의 김 주임이 기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어르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실버타운은 야간 방문 규정이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개인 방에 머무르셔야 하고 다른 분의 방에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방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휴게실이나 식당, 산책로에서만 만났습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오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405 문틈에 쪽지가 끼어 있었다거나 늦은 시간에 개인적인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니 규칙을 존중해 주십시오. 기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은 충동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임을 증명해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외부 압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한재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우는 실버타운 직원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나이에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상관 안 하는데 여기는 그냥 동네가 아니잖아요. 실버타운은 아버지 건강과 평판을 위해 들어간 곳이에요. 주변 분들에게 안 좋은 소문 나면 저희 얼굴은 뭐가 되고요? 재우야,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니? 그저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산책하는 게 다다. 그 타가 문제예요. 혹시나 그분 때문에 저희 재산 문제나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 문제까지 복잡해질까봐 걱정돼요. 괜한 오해 만들지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걱정은 사랑이 아닌 돈과 체면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화의 딸인 이민서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러웠지만 깊은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힘드셨잖아요. 엄마가 다시 웃는 건 좋은데 괜히 또 깊은 관계 맺었다가 나중에 헤어지거나 다른 문제 생겨서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나요. 저희가 엄마를 돌보는 게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돌봄과 자유 사이, 체면과 존엄 사이에서 두 노인은 내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규칙 미숙지와 사전 소통 부족이 오해를 증폭시킨 것입니다. 잠시 두 사람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식당 창가 자리도 저령의 안산 책로도 텅 비었습니다. 며칠 후 기준은 정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정화 씨, 온기에 기대는 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더는 배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날 401호 문틈에는 정화의 답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기준, 어르신, 온기는
스스로 허락해야 온다고 믿습니다. 외부의 규칙 때문에 우리의 존엄까지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충동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성숙한 방식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준은 편지를 읽고 결심했습니다. 감정의 온도는 유지하되 방식은 성숙하게 바꿀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과 공동체가 지켜보는 곳에서 자신들의 온기가 고독을 치유하는 약임을 증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걸음은 소문과 규칙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족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기준과 윤정아가 절영의 안산책로를 잠시 비운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는 공동체 내의 소문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둘이 크게 싸웠다더라, 집안에서 반대가 심하다더라는 새로운 가십이 실버타운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주는 변화의 그림자가 예상보다 훨씬 길고 짙었습니다. 기준은 401호 방 안에서 멈춰있던 회중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태엽을 감아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단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소와 시계추, 즉 호흡과 리듬이 다시 멈춘 듯 했습니다. 위기는 행정실의 공식 문서로 찾아왔습니다. 한 장의 경고문이 기준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실버타운 거주 규정 위반 및 공동체 화합저의 행위에 대한 경고. 최근 401호 어르신과 405호 어르신 간의 과도한 침묵 행위는 타 거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고 시설의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야간 방문 및 사적 공간에서의 접촉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규정 위반 시 퇴거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기준은 분노보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야간에 방을 방문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해와 가십은 이미 객관적인 규정으로 둔갑해 그의 존엄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정실로 내려갔습니다. 김주임은 냉정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그를 맞았습니다. 주임님, 저희는 야간 방문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저와 정화 씨를 협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주임은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한 어르신, 저희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동이 다른 분들의 생활에 불안정 요소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짧은 포옹과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이 CCTV와 다른 거주민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듯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과 공동체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기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짧은 포옹과 탁상시계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위반 행위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김주임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충동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실버타운 내에서는 이 책임이 규칙 존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이상 저희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외부의 압력과 함께 가족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말에 아들 한재우와 딸 이민서가 기준을 찾아왔습니다.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퇴거 경고문이라니요. 재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화를 참았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분 때문에 저희 평판이 깎이고 아버지의 노후 안정성까지 흔들린다고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받으면 어쩌려고요. 저희가 부모님께 드린 효도가 결국 이런 소문으로 돌아오는 게 싫습니다. 재우의 시선은 정화가 준 편지나 시계 대신
오직 재산과 평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준은 아들의 이기적인 시선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재우야, 내가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안정이 아니라 내 체면과 돈이지 않니? 아버지는 이 나이에 존엄을 지키고 싶다. 누군가의 온기에 기대어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단 말이다. 기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조용히 어머니 윤정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건 좋은데 만약 그분과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다시 상처를 받으면 어쩌려고요? 저는 어머니가 이 나이에 또다시 감정의 경랑 속에 빠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가 그냥 모시고 나가서 돌봐드릴까요? 민서의 말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노인은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암묵적인 전제였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서는 고독을 이겨낼 자신이 없단다. 고독은 정말 무서운 병이야. 기준 어르신을 만나면서 내 삶의 호흡을 다시 찾았어. 단소 소리가 전보다 힘을 얻은 것처럼 이 관계는 충동이 아니야. 남은 시간을 책임 있는 온기 속에서 보내고자 하는 엄마의 간절한 선택이야. 가족과의 대화는 오히려 대화의 결핍만을 드러냈습니다. 가족은 그들의 사랑을 노년의 일탈이나 재산 분쟁의 씨앗으로만 보았습니다. 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깊이와 온기의 간절함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규칙은 깨졌고 가족은 반대했으며 공동체는 등을 돌렸습니다. 기준은 정화와 나란히 서서 복도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 씨, 우리가 너무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 우리 둘만의 경계와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네요. 공동체가 정한 규칙이라는 벽을 넘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화는 탁상 시계가 놓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규칙적으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규칙을 피하지 마세요. 기준, 어르신, 우리가 규칙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불순하지 않음을, 오히려 공동체의 온기를 나눌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의 온기로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화의 말은 한 줄기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벽을 허물 것이 아니라 규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형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약속, 즉 온기의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한기준과 윤정아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규칙과 소문, 그리고 가족의 우려라는 세 개의 벽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충동이 아니라 책임 있는 온기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가족과의 식탁이었습니다. 실버타운 내의 작은 면회실, 두 사람의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두 분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고 평온하게 지내는 겁니다. 저희의 체면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의 안정 문제입니다. 아들 한재우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기준은 나지막이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우야, 너희는 우리가 만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고독은 병처럼 번지고 온기는 약처럼 퍼진다. 이 관계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8년간 멈춰 있던 내 심장에 다시 태엽을 감는 일이다. 우리는 이 온기가 필요하다. 윤정아 역시 딸 이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다시 상처받을까? 걱정하는 마음 고맙다. 하지만 어른의 사랑은 청춘의 그것처럼 경랑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존중과 예의 속에서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약속을 하고 싶다. 이 약속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두 노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자녀들의 얼굴에 있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특히 민서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다시 찾은 생동감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사랑의 본질이 아닌 규정 위반의 형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과 행정실이 요구하는 기준을 뛰어넘어 스스로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야간 방문은 일절 자제합니다. 만남은 오직 공동공간인 식당, 휴게실, 산책로에서만 진행합니다. 둘째, 함께하는 모든 활동은 사전 등록하고 외부 행사는 귀가 시간을 엄수합니다. 셋째, 개인적인 선물 대신 공동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께 찾습니다. 이 약속은 실버타운의 사회복지사 조력하에 어울림 약속이라는 문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순한 경고문이 아닌 존중의 기준을 명문화한 공동체의 합의문이 된 것입니다. 기준은 행정실을 찾아가 김 주임에게 이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임님, 저희는 이 공동체의 규칙을 가장 존중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공동체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온기가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두 노인의 관계는 이제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로 확장되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이력을 살려 고요한 책방 독서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른 어르신들의 고독을 해소하는 창구를 만든 것입니다. 기준 역시 자신의 장인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시간의 심장이라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멈춰버린 삶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는 방법을 시계 수리에 비유하며 노년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연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부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문의 중심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 참여와 지지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판자들은 더 이상 가십을 속삭이는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서 모임의 동반자가 되거나 강좌의 청중이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 강좌 듣고 나도 붓글씨 다시 시작했어.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쓰는 것 같더군. 윤사수님 덕분에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 책을 통해 다시 친구를 만났지. 공동체 게시판에는 행정실의 경고문 대신 새로운 문장이 안내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이 사랑을 안전하게 합니다. 어울림 약속 조항 중에서 계절이 가을로 깊어지던 어느 날 실버타운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소를 들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주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며 단소를 불었습니다. 단소 소리는 이제 예전처럼 서툴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줄고 깊은 호흡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대 옆에는 기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큐브 위에 자신이 수리한 탁상 시계를 올려두었습니다. 정화의 단소 신앙송이 끝나는 순간 기준은 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탁상 시계의 정확한 박자 소리가 정화의 마지막 숨결과 합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호흡과 박자의 조화를 이루었음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독과 멈춤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이해와 가족의 수용 속에서 책임감 있는 온기로 단단하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정화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충동이 아니라 규칙 속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선택임을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온기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깊게 이어갈지에 대한 약속뿐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영도 실버타운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가을 단소와 탁상시계의 합주로 증명했던 책임 있는 온기는 이제 한기준과 윤정화 두 사람의 일상이자 공동체의 새로운 리듬이 되었습니다. 창가 자리의 아침 식사, 짧은 복도 산책, 그리고 휴게실에서의 민트차 한 잔. 이 모든 것이 작은 일상의 의식이자 두 사람에게는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윤정화의 단소 실력은 몰라보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툴고 쓸쓸한 숨결이 아니었습니다. 호흡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맑고 고든 소리가 영도의 봄바람을 타고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소를 불 때마다 남편의 흔적을 좇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생명력을 연주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401호 방 안에서 시간을 멈춰두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8년간 태엽 감기를 멈추었던 회중시계를 완전히 수리했고 이제 그것을 다시 움직이는 자신의 시간의 심장에 대한 상징으로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준은 정화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수리한 회중시계가 아닌 단정하고 얇은 여성용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 씨, 제 손으로 만든 시계는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준이 말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계 뒷면 작고 정교한 금속판에는 기준이 직접 새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시간. 기준이 정화에게. 정화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태엽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박자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멈춰있던 시간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성숙의 표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준 어르신, 제 삶에 이렇게 정확하고 따뜻한 박자를 주셔서요. 이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저도 흔들리지 않고 내일의 호흡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의 성숙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들 한재호는 아버지의 강자인 시간의 심장을 몰래 참관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 태엽을 다시 감는 방법을 설명하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재호는 진정한 안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노년에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되찾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행복보다 제가 걱정하는 체면과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진심으로 평온해 보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주십시오. 재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화의 딸 이민서 역시 어머니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고요한 책방 독서 모임을 통해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독서 모임에 제가 책을 몇 권 기증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제가 두 분께 맛있는 남포동 갈비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의 관계를 노년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 온전히 수용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실버타운의 문제가 아닌 세대를 잇는 화합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실버타운 공동체 역시 그들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행정실의 김주임은 두 사람의 어울림 약속을 이제 규제가 아닌 공동체 문화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공동체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가장 큰 글씨로 인쇄되어 붙었습니다. 존중이 사랑을 안전하게 합니다. 어울림 약속 조항 중에서 규칙은 이제 규제가 아닌 존중과 사랑을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해가 가장 길었던 초여름의 어느 날 저녁, 기준과 정화는 다시 저령의 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이제 한 뼘이 아닌 손을 맞잡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정화 씨, 내년 봄에도 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다시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시계가 규칙적으로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준 어르신. 내년 봄에도, 그리고 그 다음 봄에도 우리의 봄은 이제 계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현재입니다. 고독에서 온기로, 멈춤에서 리듬으로 나아간 노년의 아름다운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이제 비로소 영원히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기준 어르신과 윤정화 어르신의 이야기가 벽 너머의 단소소리에서 시작해 규칙과 고독을 넘어 책임감 있는 온기와 존엄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여정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서재였습니다.